자, 오늘 알아볼 이야기 MBTI입니다. MBTI. 요즘 많이 이걸 하죠, 사람들이. 테스트.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성격 유형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혈액형을 많이 했어. 혈액형. 그래서 뭐 A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왜 한국에서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이제 성격의 유형을 분류하는 거를 혈액형에서 MBTI로 이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걸 뭐 자기 MBTI로 필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게 뭐 취업이라든지 뭐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막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MBTI가 뭐 최근에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2차 대전 그때쯤에 나왔어. 1940년대야. 그러니까 나온 지가 거의 80년이 넘은 이론이죠. 80년. 그러니까 이 이론이 개발된 게 80년이 넘었어. 80년의 역사를 가진 요구하는 심리검사다. 그래서 이거 아마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심리학을 공부해본 사람들 이거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거 다 알아요, 거의. 왜냐하면 이 MBTI 자체가 경영학의 뿌리를 둔 심리검사거든. 왜냐면 2차 대전 때 남자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없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남성 인구가 급감하죠. 급감.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산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리니까. 그럼 산업 현장에 누가 가야 되느냐? 여성들이 진출을 한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일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새로이 인력으로 수급된 이 여성들을 어떤 직무에 배치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이 MBTI예요. MBTI. 그래서 이 MBTI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구성 전에 얘기할 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MBTI의 이 용어의 뜻, 아니 용어가 뜻하는 거, 요걸 한번 알아봅시다. MBTI에서 M은 마이어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이어스. 그 다음에 B는 브릭스. 브릭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둘 다 여자예요. 여성.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모녀 관계입니다. 브릭스가 엄마예요. 브릭스가 엄마. 마이어스가 딸이에요. 이 모녀가 만든 탑, 심리검사인데, T는 뭐냐? T는 타입입니다. 타입. 유형이죠. I는 뭐냐? I는 인디케이터예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MBTI는 쭉 풀네임을 풀면은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한 연도가 1944년입니다. 1944년.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그래서 이 MBTI는 총 4 곱하기 4의 그 선호 지표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에너지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의 방향성.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살면서 그 활력이나 뭐 어떤 그 자기가 행동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수급을 하느냐, 어디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E와 I로 나뉩니다. E와 I. E는 뭐냐? E가 엑스트로버전. 엑스트로버전이고, I는 인트로버전이에요. 인트로버전.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외향성, 그 다음에 내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외향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외성적, 그 다음에 내성적, 이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 외향성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외부 활동을 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봅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성적하고 내성적하고 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이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외향성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외부 활동. 그러니까 막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뭐 사교, 운동, 뭐 기타 막 여행, 막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소비를 하는 거지. 반대로 이 I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서 사고, 그러니까 뭐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색, 아니면 뭐 혼자만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 뭐 반성은 아니고 뭐 하여튼 자각, 뭐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지필 활동, 혹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외부 활동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성을 구분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I 성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사교적이지 않거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은 그 외부 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외부 활동을 통해서 쌓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맞으면 그 하나의 어떤 이제 일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뭐 사람들 맞으면 옛날에 또 히키코모리 이런 것처럼 막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가 I 성향이라고 하는데 뭐 연기하고 뭐 다 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성이에요. 에너지의 방향성. 에너지의 방향성.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외향과 내향이 존재. E와 I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인식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식 기능. 그러니까 사람이나 현상이나 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방법.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하나가 S죠. S. 하나가 N입니다. N. S는 이게 이제 영어 스페링 그 머리글을 따가지고 이제 센싱이에요. 센싱. N은 뭐냐면 인튜션인데 원래라면 이제 I가 돼야 되는데 그 앞에 그 내향하고 이게 겹쳐버리잖아.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N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요거는 감각적. 감각. 요거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흔히 말하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오감.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죠. 그래서 경험적이야. 경험을 중시해. 모든 일을 내가 해봐야 믿는 거지. 나는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거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누가 어디 가서 나 어디 가서 귀신 봤다 그러면 절대 안 믿는 사람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귀신 봤어? 내가 못 봤는데 없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현상이 아니야. 근데 반대적으로 이 직관적이라는 사람, 이 이제 N 유형의 사람들은 이 직관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한눈에 뭔가를 탁 보고 뇌로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야. 눈으로 본 건 아닌데 머리가 아니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라고 딱 그냥 뇌에서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나 귀신 봤다 그러면은 이 S인 사람들은 에이 그런 거 없어 내가 못 봤어요 하지만 이 N인 사람들은 그렇지 세상에 우리가 반드시 뭐 봐야 있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뭐 외계인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다 생각하는 거야. 직관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느낌을 좀 중요시해요. 느낌. 특히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영감이라고 하죠. 이런 건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현실적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이상적이야. 아이디어래. 왜냐면은
내가 안 봤어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적이야. 아이디어라죠. 이상적. 그 다음에 그 모든 거를 이제 그 경험을 꼭 할 필요가 없잖아. 경험을 안 해도 대충 머릿속에서 이제 뇌가 상상을 하는 거지. 상상을 하니까 상상력이 너무 좋아 이 사람들.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 진짜 많이 해. 쓸데없는 생각. 흔히 말하는 이제 공상이라고 하죠. 공상. 망상까지는 아니고 공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공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면은 거기서 수십 가지의 생각을 떠올리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에 내가 처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 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다만 대충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러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상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밌지. 그러니까 이 N 유형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진짜 아마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재밌을 거야. 서로 막 엄청난 그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공상들을 막 펼치니까 되게 재밌을 거라고. 이 S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별로 재미가 없죠. 현실적인 얘기만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또가 당첨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지면 S인 사람들은 에이 내 인생에 로또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혹시라도 된다면 뭘 하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N인 사람들은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인식의 방법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현상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러니까 뭐 말을 듣거나 뭘 했을 때 뭘 판단하는 거. 판단의 방법, 판단의 방식. 이 판단의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두 가지는 뭐냐면 T형이 있어. T가 있고 F가 있지. T는 thinking이에요. thinking. F는 feeling. 이 사람은 이제 사고형이라고 하죠. 사고형. 한국말로 사고형. 이 사람들은 감정형이에요. 감정형. 이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해요.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이제 이성적이죠. 이성적. 그 다음에 논리적이에요. 뭐 웬만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봐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 판단을 할 때 객관적으로 해.
따지기 좋아하죠. 또 따지기 좋아하고 원리 원칙적이야. 자기만의 어떤 원리를 세워놓으면은 죽어도 깨어나도 그거 지켜야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원칙에 남이 위배가 된다 그러면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틀린 거야. 지적질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관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해. 평론. 이런 걸 좋아한다. 또 남한테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 뭐 지도하고 교육하고. 지도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돼. 이런 성격이에요. 감정형 F인 사람들은 판단의 근거가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좋다, 싫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판단의 근거. 근데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T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어. 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일은 잘하는데 뭐가 성격은 뭐 저거 같아가지고 뭐 일적으로는 괜찮은데 성격적으로는 좀 그래서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있는 사람들은 너 저 사람 어때? 그럼 나 그 사람 싫어. 왜 싫어? 그러면 그냥 싫어. 또 어떤 사람 얘기하면 나 그 사람 너무 좋아. 왜 좋아라고 물으면은 거기다가 T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를 않아. 그냥 좋은 거야. 좋으니까 좋은 거야.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좋고 상황 판단을 이 T형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굉장히 막 쪼개서 나노 단위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뭉뚱거려. 뭉뚱거려서 그냥 후려치는 거지. 후려패기. 그러니까 T형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좋아질 거다, 아니면 이게 해결될 거다고 딱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자 그냥 이 상황을 딱 보고 그냥 이거 다 좋아, 이거 상황 자체가 나빠,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감 능력. T형의 사람들은 공감을 못해요. 공감하기 어렵지. 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이런 옳고 그르다를 하다 보니까 옳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거에도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없지, 당연히. 근데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 좋다와 나쁘다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으면은 좋은 대로 공감하고 싫으면은 싫은 대로 공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하면 T형의 사람들은
그 직장 상사가 왜 너를 괴롭히는지도 생각해봤어라는 질문으로 출발을 해. 그런데 이 감정 있는 사람들은 그 친구에 되게 공감을 해주는 거야. 야, 너 되게 힘들겠다. 아유, 그런 직장 상사에 비해서 어떻게 일하냐. 요런 거야.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해 주거든. 왜냐면 다 자기한테 맞춰주니까. T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뭐 고민을 털어놓는다든지 뭔가 인생 상담을 하는 걸 되게 꺼려할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예를 들어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T형이 좋아요. 맺고 끊음도 좋고 뭐 앞뒤도 분명하니까. F인 사람들은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들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매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불분명해. 이게 문제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너무 안 좋아. 그런데 나쁜데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 매사에 긍정적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항상 잘 될 거야,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요 T와 F는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유형들 중에서 제일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생활 양식이 있어. 삶의 패턴이지. 어떤 방식의 삶을 살 거냐. 인생의 방식이야. 인생의 방식. 그러니까 살아가는 태도라고 합시다. 이 태도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J가 있고 P가 있어요. J는 젖징.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젖징이고, P는 perceiving이에요. perceiving. 이건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건 이제 판단형이고, 요게 인식형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징이란 우리가 이제 이 저지라는 게 이제 무슨 판단하다 혹은 뭐 판사를 저지라고 하잖아. 판사를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삶을 이렇게 사는데 미리 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건지를 내가 미리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판단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성격이 이제 계획적이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딱 이제 그 지점을 정해놓고 해. 뭐 끝날 시작점과 종료점을, 그러니까 시작과 종료를 일에 있어서 일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뭔가를 해도 시작과 끝을 명료하게 하는 사람들. 명료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 나는 다이어트를 뭐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하고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계획적.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하지. 미리 판단을 미리 하는 거야.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해. 하고 그에 맞는 결과값을
도출을 해놔. 이미 도출을 해놓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인생을 스케줄링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하고 모든 거를 이제 다 일정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정 수립 후에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행을 가면은 목적지를 다 정해놔. 내가 뭐 몇 박 며칠에 여행 간다 그러면은 1박 때는 2일 차는 뭐 하고 3일 차는 뭐 하고 다 정해놓고 그 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자, 근데 이제 인식형, 이 반대로 인식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때 달라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그냥 그 상황에 적응을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게, 이 사람들은 계획적이잖아.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유동적이야. 유동적. 언제 세워놓은 계획이 있기는 해. 이 사람들도 대충 그냥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6박 7일이니까 뭐 첫날은 뭐 하고 둘째 날은 뭐, 계획은 세워놓고 가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가면은 무조건 그때 다르니까. 첫날에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첫날 여행에서 뭐 바닷가를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날씨가 흐리다. 그럼 바닷가 안 가. 이 사람들 안 가고 그냥 집에 뭐 호텔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날이 흐리니까 바닷가는 안 가고 뭐 저기 차 타고 그냥 드라이브를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있긴 있어. 큰 목적은 있는데 이걸 이루는 방식이 유동적이다.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방향은 있단 말이야. 방향.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거를 이루어내는 이거를 달성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사람들. 이 계획형의 사람들은 뭐로 서울을 가면 안 돼. 정확하게 똑바른 방향으로 서울을 며칠 만에 가겠다 그러고 서울을 그 정해진 기한을 딱 정해놓고 서울을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서울을 가다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다가 지치면 저기 안동 가가지고 뭐 하회마을도 갔다가 뭐 저기 올라가다가 성심당 가서 뭐 튀김 소보로도 사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때 다른. 비 오면 또 하루 쉬고 뭐 기분 나빠지면 그날 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기는 가는데 늦게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빨리 갈 수도 있어. 오늘 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뭐 기차를 타고 뭐 3시간 만에 간다고 칩시다. 차를 운전을 해서 간다고 치면은 이 제인 사람들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지금 출발하니까 뭐 가는 도중에 휴게소 몇 번 돌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지 4시간 반 만에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시간에 가겠죠. 근데 이 인식형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중간에 가다가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휴게소 들어가서 막 3시간씩 자고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반대로 내 컨디션이 너무 좋아, 상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휴게소도 한 번도 안 쉬고 막 시속 거기 120씩 밟아가지고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가고도 막 그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의 어떤 그 기준은 없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일정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이 인식형 사람들 잘 나올 수도 있어. 이 사람들 중에는 일을 엄청나게 빨리 해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진짜로. 남들이 3일 걸려 할 일을 혼자서 하루 만에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인식형인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필이 받아야 된다. 그게 문제인 거지. 상황이 충족이 돼야 돼. 상황이 중요하다. 처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여건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쉽게 이제 일을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든지, 반대로 상황이 좋으면 내일 할 걸 오늘로 땡겨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판단형과 인식형은 뭐 누가 나빠가 좋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 근데 이 두 명이 같이 일을 하면 힘들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J인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다 짰잖아.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J인 사람이 상사고 P인 사람이 부하일 때는 큰 문제는 안 돼. 왜냐면 어차피 부하는 말을 듣게 돼 있으니까. 그럼 J가 강요를 하면 이 P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상사가 P고 부하가 J면은 골치 아파. 왜냐면 상사가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시키거든. 상사가 삘 받으면은 내일 모레 할 일도 갔다 와가지고 다 시켜 그냥. 그럼 이 J인 사람은, J인 부하 직원은 나는 분명히 오늘 이걸 하고 내일 저걸 하고 이렇게 하려고 됐었는데 이거 다 계획이 다 틀어지면서 전부 다 내가 다 덮어쓰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이 J인 사람. 그래서 이 J인 사람들은 P인 상사를 만나면은 진짜 일 못해요. 뒤죽박죽이 돼.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 근데 P인 상사는 그걸 생각을 못하지. 왜? 난 너무 지금 컨디션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일하면 막 다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네 가지가 아니죠. 8가지죠. 이 8가지가 지표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거지. 조합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E, I, S, N, T, F, J, P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니까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E, S, T, J라는 유형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외향성을 띠면서 경험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이 P가 이제 인식형이라고 했잖아. P가 인식형이고, 인식형은 사고가 유동적이고, 삶의 태도가 유동적이고,
삶의 태도가 유동적이고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여기서 이제 안 어울리는 조합이 있죠. T하고 P가 어떻게 겹칠 수 있느냐는 거지. T는 이성적, 합리적 이런 건데 약간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성향을 맞춰가는 거지. 성향을 파악한다. 그 혈액형은 4가지였잖아. 혈액형은 뭐 이게 일본에서 개발됐다고 하는 썰이 있는데 혈액형은 A, B, O, AB 4가지야 4가지. 이거 16가지니까 좀 더 세분화가 되겠죠. 세분화가 되고 나름 학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신뢰성도 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이 자기 성격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I 성향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지쳐. I인 사람들은. I 성향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쉽게 지친다. 왜냐하면은 에너지의 방향이 밖쪽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거는 즐겁고는 좋아. 근데 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야. 순간적으로 막 놀고 막 이러는 재밌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그로 인한 피곤이 너무 심한 거지. 근데 이인 사람들은 반대죠.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더 막 텐션이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인 사람들은 나가서 노는 게 남는 거. I인 사람들은 나가서 놀면은 다 뺏기고 오는 기분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아니고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면은 자, 이제 이 MBTI는 이제 심리 검사거든요. 그래서 문항도 되게 많고 이거 이제 돈 주고 유료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건데 이거를 만든 마이어스 브릭스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브릭스는 엄마죠. 엄마 브릭스는 이 사람은 농대 나왔어. 농업대학 출신이야. 마이어스 딸내미죠. 이 사람 소설가예요. 되게 좀 특이하죠.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겠죠. 근데 재밌죠. 근데 심리학자가 아닌데 심리 검사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몇십 년을 걸쳐가면서 사람을 이제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거.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게 이제 100% 일치한다. 그렇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이라는 거는 우세한 성향. 그러니까 100을 놓고 따졌을 때 외향이 70이고 내향이 30이면 이게 이제 1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반대로 내향이 70이고 외향이 30이면 이 사람은 이제 I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외향적인 성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거고, 가장 이제 느꼈을 때 가장 수치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 그게 그 갈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E가 100%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많이 드물어요. 누구나 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섞여 있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발현되는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MBTI를 가지고 MBTI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오늘 MBTI를 대충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사회과학이죠. 이게 사회과학인데, 과학적인 실험 도구이긴 하지만 근데 100%는 아니고 100%는 아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각 성향들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있죠. 뭐 내향과 외향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내향, 외향, 계획적 이런 건 약간 다른 의미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상 오늘의 MBTI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